네, 안녕하십니까? 네,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늦은 밤인데, 방송을 켜고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자, 앞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오늘은, 지금 지난번에 또 준비했었던 게 바로 이 방어기제 시리즈에서 우리가 회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근데 오늘은 그 또 다른 시리즈, 방어 기제 시리즈 중에서 억압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라고 합니다. 네. 자, 억압. 근데 이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 사실 저 방어 기제라는 건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방어 기제는 좀 풍선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풍선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계속 불잖아요. 불어서 안에가 바람이 들어가서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빵빵해지고 근데 그게 계속 공기를 불어 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뻥하고 터지죠. 여기서 바로 이 방어 기제도 이런 성향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왜냐면 계속해서 뭔가 스트레스가 있거나 우리가 이렇게 뭔가 방어 기제를 자꾸 사용한다는 거의 의미는 물론 좋은 방향도 있지만 나쁜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이 누적돼서 계속 바람이 주입되다 보면 어느 순간 터지는데 터지는 게 내가 어떤 A라는 사건을 접했을 때 그 사건에다 터지는 게 아니라 의외로 이게 많이 빵빵해지다가 갑자기 C라는 뭐 B라는 사건이 생겼는데 거기서 빵 터진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곧 방어 기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에 그래서 방어 기제가 풍선이랑 비슷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은 계속 불어넣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인생을 사니까. 또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사니까. 자, 그런데 그 우리가 이렇게 바람 부는 입구 거기에서 잠깐만 이렇게 놓으면 바람이 어떻게 슉 빠져나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바람을 좀 빼는 뭔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을 좀 빼주고 그래야 아주 빵빵하지 않은 약간 이렇게 헐거운 상태의 풍선이 돼야지 뭐 이렇게 던져도 안 터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빵빵해지면 결국은 뻥 하고 터진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뭔가 쌓여 있는 거를 자꾸 배출하고 쌓여 있는 거를 뿜어내면서 이게 자꾸만 이렇게 저희 마음을 추스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도 같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이 풍선하고 비유를 했던 가장 적절한 바로 그 억압, 네, 억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화면에 제가 지금 억압에 대해서 올려놨는데요. 이제 조금 개념만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억압은 불안에 대한 1차적 방어 기제예요. 그래서 보면은 가장 흔히 쓰는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의식에서 우리가 용납하기 힘든 생각이나 욕망, 충동 뭐 이런 것들을 좀 무의식 속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억압을 통해서 자아는 좀 위협적인 충동, 감정, 소원, 상상, 기억 뭐 이런 것들을 의식으로 되는 걸 떠오르는 거를 좀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죄의식, 창피 또는 자존심의 손상을 일으키는 경험들은 좀 뭐 보통 고통스러운 불안을 일으키니까 억압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억압에는 보통 정신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억압으로 불안을 방어하려고 하다가 만약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 투사, 상징화 뭐 이런 또 다른 방어 기제가 동원이 되고 그 결과로 이제 뭐 신경증, 뭐 정신 증세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억압이라는 거는 앞에 이제 설명이 드렸죠. 뭐 내가 의식적으로 갖기 싫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가끔 뭐 이러신 분이 있어요. 억압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억압한다, 누른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 저요 막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나는데 막 참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억압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는 그냥 참은 거죠, 참은 거. 예. 그럼 억압은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의식과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굉장히 뭐 창피한 순간이 있다거나 아니면 저 무의식에 있는 어떤 좀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뭐 그런 욕망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무의식 아래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본인은 사실상 이 억압 상태가 되면 막 너무 참아서 괴로워요가 아니라 아무 해당되는 감정을 잘 못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억압이라고 그래요. 아, 제가 오늘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사례를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는 제가 사례를 가지고 저를 많이 이용을 하죠.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상담 장면에서는 항상
자신을 도구로 사용해서 심리 상담을 한다,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처럼 사실 이렇게 제가 자꾸 도구로 사용이 많이 되는구나라는 걸 최근에 들어서 많이 느꼈어요.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억압에 관련된 저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례, 어떤 게 바로 이런 억압인지. 예. 제가 5년 전쯤에, 그러니까 2014년 한 5월달, 거의 진짜 5년 됐네요. 근데 그때쯤에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친구 같은 경우가 제가 뭐 이렇게 한 3년 정도, 4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오래 만났던 남자친구였는데, 그 남자친구랑 뭐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여태까지 4명의 남자친구 사귀어봤지만 뭐 딱히 누구랑 뭐 아주 끔찍하게 싸우고 그런 기억은 뭐 어떤 친구는 있었는데, 그 외에는 다 그냥 평온하게 지내는 타입이에요. 뭐 그게 아주 기복이 있는 타입은 아닌데, 어쨌든 그 친구랑 한 3, 4년 이렇게 연애를 했죠. 그리고 뭐 아주 뭐 되게 막 좋게 이렇게 그렇게 연애를 했는데, 어쨌든 어느 날 딱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오더니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왜 무슨 일이 있어? 나한테 뭐 할 말 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하고 한참 있다가 우리 헤어지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연인 사이에 여러분이 직접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해본 적도 있을 거고, 혹은 또 상대방한테 헤어지자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보통은.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보통은, 만약에 저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뭐 헤어지겠다 얘랑 그러니까 이게 싸워서 그랬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 연결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죠. 그쵸? 예,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막 그러게 되죠.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굉장히 저도 나중에 두고 생각을 해도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근데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딱 0.1초도 안 걸려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했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살짝 스쳤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래? 이렇게 굉장히 쿨하게 그래? 이렇게 하고 잠깐 있다가, 근데 이유가 뭐야? 이렇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가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뭐 이유 뭐 알아서 막해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좀 뭐 이게 약간 뭐지 막 이제 이런 분위기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좀 약간 이해도 안 가게, 우리 헤어지자 라는 말을 했을 때 저희 그 0.1초 만의 반응, 예, 이게 사실은 이런 게 바로 억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저는 그러면 어땠냐? 그 이후로 대처가, 그렇게 얘기하고 물어봤는데 엄청 화를 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을 안 했죠. 그냥 말을 안 한 게, 뭐야, 왜 화내? 이렇게 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는데, 갈게! 이렇게 하고 확 하고 가버렸어요. 예, 근데 그게 사실 제가 남자친구 본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랑 이제 가고 헤어지고 나서 저는 집에서 사실 굉장히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평상시대로 행동을 하고 되게 잘 잤어요. 쿨쿨 잘 잤는데,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사실 저는 이제 아침에, 지금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사실. 근데 6시에 일어나서 저는 일어나면 공부를 하는 습관을 좀 갖고 있어요. 뭐 공부를 이렇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책을 읽거나 뭐 이렇게 좀 뭐 궁금한 것들 찾아보거나 이러는데, 그래서 그날도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제 얘기인데, 저는 뭐가 됐든 이제 예전엔 더 그랬죠. 요새는 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냐면, 해가 딱 떨어지는 저녁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 제가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하지만 글 쓰는 거, 뭐 문자 보내는 거, 뭐 누구한테 뭔가 이렇게 감정이 좀 뭐 그래서 뭐 전화를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심각한 뭔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올스톱을 하는 타입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 시간대 저녁 때는 누구나 약간 감상적으로 되기 쉽고 또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감정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해가 떨어진 이후로 뭔가를 결정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어떤 뭐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쓰거나 이런 일을 일체 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하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다 마치고 9시 뭐 이 정도 됐을 때 내가 어저께 문자를 보냈어야 되는 게 있었지. 그럼 이제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면 어떻게 되냐? 머리가 상당히 이성적일 때, 굉장히 이성적일 때 일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 습관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 전날 이제 헤어지고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제 잠을 쿨쿨 잘 자고 아침에 또 여전히 제 스케줄대로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자 그런 다음에 한 9시쯤 됐을 때 장문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장문의 문자도 뭐라고 보냈냐면 어제 뭐 잘 잤는지 모르겠다. 뭐 편하게 잤어야 될 텐데 뭐 이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슨 고객님 많이 실망하셨죠? 네, 앞으로 막 이런 것처럼 뭐 AI도 아니고 그래서 뭐 우리 관계가 이제 변했네 뭐 이러면서 잘 지내고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잘 하기 바래 막 이러면서 쓴 거예요. 예, 문자를. 그래서 그날 저녁 때 학원에 나가서 이제 주변에 친한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야, 어저께 이러해서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냈어. 근데 읽었는데 답장은 없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저한테 막, 아니, 무슨, 감정이 없냐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상대방이 헤어지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을 한 거를 나는 따라주는 거고, 한 결정에 번복을 한다는 거는 솔직히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이미 결정한 거를 내 감정이 무슨 의미가 있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터졌죠. 한 달 가까이 좀 지나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물론 저는 그러고 나서 뭐 괴롭다거나 뭐 슬프다거나 혹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사실 오래 연애를 하면 대부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매일 전화를 하고 매일 문자를 하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고 같이 하고 뭐 영화도 보러 가고 이러다 보니까 함께 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생활에 접해 있고 서로가 시간을 공유한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정말 신기하게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있을 정도로 마치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 제 인생에 3, 4년에 그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저는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제 스케줄에 맞게 탁탁탁 생활을 하면서 하고 되게 평온한 상태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심리 상담소에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상담소 선생님이 제가 심리 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MMPI, MBTI 뭐 이런 심리 검사를 하고 검사지를 받아서 선생님이 저한테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정계 선생님, 자, 이거 선생님의 검사지인데 결과지니까 가지고 가셔서 지금까지 배웠던 심리 검사 채점하는 방법, 자, 그걸로 한번 점수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남의 얘기 좀 분석을 해서 갖고 오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거를 이제 결과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사이가 아마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갭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갔죠. 가니까 상담 받아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정계 선생님 뭐 한 달 동안 무슨 일 있었어요? 어떤 일이 또 있으셨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선생님 맞아요. 제가요 뭐 그때 말씀드렸던 그 남자친구 있잖아요.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서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라고 이제 좀 지금 여러분한테 말을 하듯이 그때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평온한 상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 얘기를 가만 듣고 이렇게 보시다가 정계 선생님, 네? 선생님 머리가 말고요, 여기 말고요. 선생님 여기가 뭐라 그래요? 이제 이러면서 선생님 본인의 가슴을 가리키면서 정계 선생님 가슴이 뭐라 그래요? 여기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딱 보는 순간 정말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뭐였냐면 갑자기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진 거예요, 제가. 응. 그래서 엄청 울게 된 거예요. 근데 울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예. 눈물은 막 줄줄줄줄 흐르고 너무 당황해서 저 왜 이러죠? 저 왜 이러죠? 막 이러면서 엄청 눈물이 막 흐르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내가 왜 울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막 휴지를 주시면서 제발 좀 그냥 우셔라. 왜 어떤 감정이 느껴지냐 지금. 막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셨어요. 당황스럽다. 저 지금 왜 우냐, 나 지금.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 말고, 진짜 감정에 또 접해봐라. 왜 우냐. 막 이렇게 하셨었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그날은 1시간 동안 뭐 거의 꺼이꺼이 하고 울었어요. 말을 못할 정도로. 근데, 결국은 제가 감정을 엄청 억압한 거였죠. 억압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제 감정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고 전혀 마음속에서 무의식에서는 사실은 엄청 슬펐던 거예요. 슬프고 굉장히 상처받고 굉장히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감정을 다 억압을 해버리니까 저는 정말 평안하게 살았던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내가 원래 이렇게, 그럼 그 친구가 나랑 안 맞는 거였나? 이렇게 지낼 수가 있나? 막 이러면서 혼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억압을 하면 결국은 어떤 순간에 가서 이렇게 탁 터지게, 그러니까 물론 저야 그렇게 억압한 감정을 그 어떤 자리가 있어서 그 감정을 그렇게 표출을 했지만 또 이런 장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사건으로 빵 하고 터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되시죠? 예, 여러분도 이런 경우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면, 너는 왜 그래? 무슨 뭐 사이코패스야? 왜 이렇게 감정을 못 느껴? 그런데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바로 억압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조금 뭐 후기 얘기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나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신 적이 있어요. 이제 물론 다들 이렇게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가끔 간혹 이제 최근에는 연락이 끊어지긴 했지만 아주 가끔씩은 한 번씩 전화 통화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뭐 어떻게 지내? 뭐 일은 잘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주고받는 그렇게는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친구들을 만났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왜 헤어지자고 했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예, 이제 그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저를 만나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싸운 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싸우고 막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그때 저를 만날 때 이 친구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무 완벽하다.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완벽한 사람이냐고요? 그건 아니죠. 예. 뭐가 완벽하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나를 다 받아주는 거, 예, 이런 자기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부터 또 그 이외에도 조금 보면 그땐 제가 막 춤을 추고 있을 테니까 엄청 화려했을 거 아니에요. 성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게 있었겠죠. 거기에 굉장히 너무 좋은 그런 거였는데 처음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저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 옆에 지금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었어도 이 사람은 나한테 하듯이 똑같이 할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감정을, 예,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 친구들이 어떤 걸 했냐면 저를 감정을 긁어보고 싶어 했어요. 제 감정을. 그래서 일부러 제가 속상할 만한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약속을 했다가 아무 그 이유가 좀 이상한 걸로 캔슬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제 감정을 긁어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사실 또 저는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화가 안 나는데 이 내가 화나기를 바라는 이거에 맞춰서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화가 안 나는데 왜 그런지 아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나름대로 그게 좀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또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확 긁으려고 탁 감정을 건드리면 사실 거기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 아, 그래? 알았어. 뭐 할 수 없지. 아,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실망을 하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저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외부에다 얘기하면 야, 너 여자친구 진짜 성격도 좋고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인데, 예. 뭔가 이렇게 뭔가 그렇게 이게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그런 게 생긴 거죠. 의식병이 생긴 거죠. 의식병이.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보면 이 친구들이 이 중에서 한 2명 정도는 굉장히 외로움을 타는 친구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비합리적이다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외로움은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은 누구나 외로움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외로움은 사람으로 채워질 수 없어요. 여기에 사람이 나를 채워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 그 외로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외로움의 가장 밑바닥은 내가 채울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네. 내가 외로워. 근데 누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어.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쵸? 어떻게 똑같은 걸 느끼고 똑같은 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같이 있어도 뭐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저한테 어떤 뭐 이렇게 뭐 항상 뭔가 안정감 또 그러고 뭔가 이렇게 설레임 뭐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는 굉장히 저한테 약간 절망감을 느낀 거죠. 아, 그래. 이 사람은 내가 아니라도 누구를 갖다 놔도 이럴 사람이야. 그럼 나는 그냥 단지 나일 뿐인 거야. 지금. 막 이렇게 스스로 떠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는 뭔가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거 다 방어 기제예요. 사실 이 친구들이 했던 것도.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저를 좀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 결국은 제일 끝에 가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마지막으로 헤어지자라고 던져본 거다. 근데 설마 나는 거기서도 그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는 솔직히 상상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래 한번 해보자. 헤어져. 이랬는데 제가 0.1초 만에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헐 이렇게 된 거죠. 다음날 아침에 거의 밤새 잠을 못 자고 뭐 술 먹고 막 이렇게 힘들어 했는데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출근을 딱 하고 나서 저한테 문자가 온 거죠. 예, 그래서 뭐 완전히 이건 무슨 뭐 단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관계가 정리돼가지고 예 완전 리셋된 이 사람 누구지? 이게 내가 어제까지 나의 여자친구였던 그 사람이 맞나? 아는 사람인가? 막 이렇게 느낄 만큼, 그렇다고 제가 차갑게 쓰진 않았어요. 그냥 솔직하게 쓰긴 했지만. 근데 그렇게 문자를 받으니 더 이상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말은 그쪽에서 끊었지만 마무리는 제가 한 거였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우리 관계에서는 방어 기제라는 게 누구 한 사람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슬픈 감정을 순식간에 억압을 하면서 전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고요. 방어 기제 오는 억압.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어 기제를 쓰긴 했죠. 근데 쓰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뭐 이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예, 어느 순간인가 정말 이 사람이 옆에서 없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이런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 이게 완전히 본인의 그 어떤 무의식을 잠식을 했다라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 신호가 느껴지는 거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만나면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또 특히나 저의 성격 일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또 더 그렇겠죠. 왜냐면 저는 항상 그게 좀 있는데
제가 성격에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저는 굉장히 편하게 살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우리가 감정과 이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감정과 이성이 사건을 동시에 바라보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럴 때 감정은 배제가 돼요. 예. 그래서 이성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됐든 간에 이거는 해결해야 될 과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문제인가? 자, 이렇게 바라보지, 여기에 감정이 같이 바라본다. 그러면 나는 저렇게 하면 괴로워. 난 저렇게 하면 좋겠어. 난 저렇게 하면 싫어. 아, 너무 슬퍼. 너무 기뻐. 뭐 이런 감정이 개입되면 판단을 하는 게 흐려지잖아요. 예, 그래서 확실하게 감정을 배제시키고 이성으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저의 모습을 계속 많이 지켜봤겠죠. 오랫동안 옆에 있으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 사람은 어느 순간 나한테도 저렇게 할 거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엄청 한쪽에서 계속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생각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예. 어쨌든 나중에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게 된 거였구나라는 거를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억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억압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이 방송 보시고 또 저한테 뭐 저렇게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 부러워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저도 감정을 그렇게 배제시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막 이런 사람 많죠. 감정 때문에 힘드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억압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원하지 억압을 잘못하게 되면 이게 뭐 투사 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거가 내 건데 그거를 상대방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사인을 보내게 되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억압을 실패하면 그렇게 나오게 되고 실패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저처럼 되는 거죠. 잘 못 느끼고 그냥 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적절한 그냥 억압은 사실 살기에는 불편하지 않아요. 본인은 굉장히 편하죠. 예. 그냥 뭐든지 이렇게 머리로 판단을 해서 아, 그렇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아주 순간적으로 그거는 결정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뭐, 더 이상, 예, 이렇게 뭐, 감정이 막 휘말리고 이런 일은 없는 편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 사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예, 그렇게 제가 남자친구로부터 예, 아주 순식간에 헤어지자 했을 때, 응,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 자, 이것도 다 제가 가지고 있는 헤어지고 싶지 않다. 뭐, 내지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을 수가 있지? 상처받았다라는 거를 아주 순식간에 무의식으로 억압을 하고, 그리고 전혀 저는 정말 아무 감정이 없이 느낄 수 없었던, 자, 그 사례 이야기 들으시면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어기제, 억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이 찾아오겠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